대기 중의 염수 농도가 1993년 최고치에 비해서 11.5%가 줄었고 오존층 파괴 효과가 더 큰 브롬의 경우는 1996년 최고치보다 14.5% 줄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존층은 태양의 자외선 복수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때문에 지구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역할을 하죠. 오존층이 파괴될수록 더 많은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보고서에 따르면 성층권 오존이 1% 감소를 하면 자외선이 2% 증가하고 자외선이 1% 증가하면 피부암은 5% 정도, 백내장은 1% 정도 증가한다. 만일 오존이 10% 정도 감소를 한다면 자외선이 20% 증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피부암이라든가 백내장 등을 유발을 하고 면역체계를 억제하며 산림이 말라 죽거나 쌀이나 콩 등 작물의 생산량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언급하는데요. 이처럼 오존층이 파괴돼 인류의 건강이 위협받으면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비준되었고요. 이후 개정안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화학물질의 생산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배출량이 감소를 하면서 대기 중 오존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이 감소하고 성층권 오존층의 구멍이 적어지고 또 두꺼워지는 중이죠. 올해는 11월 1일에 미국 해양대기청과 미 항공우주국이 공동으로 관측하고 분석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남극 상공의 오존 구멍이 가장 커졌을 때가 9월 21일로 2600만 제곱킬로미터의 넓이를 보이면서 1979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12번째로 큰 오존 구멍이 만들어졌다라고 밝혔고요. 그림에서 오존 구멍은 짙은 붉은색부터 그 바깥쪽 노란색 부분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올해 9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평균 오존 구멍의 넓이는 2310만 제곱킬로미터로 최근에 구멍이 가장 넓었던 2000년과 2005년에 3000만 제곱킬로미터에 비해서 23%가 작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9일에 세계기상기구가 유엔 환경계획과 미 해양대기청, 미 항공우주국 등과 공동으로 작성한 2022년 오존층 고갈에 대한 과학적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4년마다 발표가 되는데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된 지 33년 만에 지구 대기권의 오존층이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밝혔죠. 보고서는 대기 중의 염수 농도가 1993년 최고치에 비해서 11.5%가 줄었고 오존층 파괴 효과가 더 큰 브롬의 경우는 1996년 최고치보다 14.5% 줄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북극 지역의 오존층은 2045년까지 198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며 남극의 오존층은 2066년까지 198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매그 세키 유엔 환경계획 오존 사무국장은 오존 회복이 궤도에 올랐다는 것은 환상적인 소식이다. 지난 35년 동안 몬트리올 의정서는 환경을 위한 진정한 챔피언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죠. 이해로 아데르센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오존층 회복으로 매년 200만 명을 피부암으로부터 구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이처에 실린 연구를 보면 2020년에 발생했던 호주의 대형 산불로 인해서 2020년 오존층을 3에서 5%까지 고갈시켰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 2022년 1월에 격렬하게 분출하면서 성층권으로 엄청난 수증기 기둥을 뿜어낸 훈가통과 훈가하파이 야산은 올해의 상당한 오존 파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훈가통과가 터지지 않았다면 오존 구멍은 좀 더 작아졌을 것이다라고 미 해양대기청의 수석과학자인 뉴먼은 말하고 있죠. 따라서 점점 심해지는 재난으로 인해서 오존층 회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최근 거론되고 있는 지구공학 내용 중에서 지구 표면에 도달한 햇빛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반사 입자를 성층권에 주입함으로써 지구 온도 상승을 늦추자는 제안들은 오존층 회복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주여행과 오염물질을 성층권으로 직접 방출하는 초음속 비행도 오존 회복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이런 것들만 아니라면 오존층 회복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